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킨다라는 건. 정말 모처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강의다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다라는 예감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걸 증명해 내야 될 텐데. 평상시에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정말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문제풀이, 쥐어 짜듯이 치약 그 맨 마지막에 그 남은 거 다 긁어내려고 짠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강의를 많이 찍어 올렸는데 오늘 이제 좀 나도 이제 부담감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에이 꼭 문제 많이 올릴 필요 있나? 살아있으면 됐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채널을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채널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채널이 일종의 부계란 말이야. 제 주된 채널이 하나 있다는 거는 아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제 직업도 그렇고. 의미를 되게 찾아요. 수익성 아니면 의미인데, 이 채널이 수익이 안 나잖아. 뭐 의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게시물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영상을 통해서든 몇 번 좀 변화를 좀 도모하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많이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되는 거라도 잘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제 삶과 그 시간도 되게 한정되어 있고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켜고 있는 이 순간이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인 거죠. 이 순간을 잘하면 돼요. 이 시간을.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바깥에서 사람도 만나고 강의도 하고 피곤해요. 밤 10시에 수업이 끝나가지고 집에 오니까 11시 반. 뭐 이거저거 하고 이제 또 우연치 않게 이 채널을 딱 들어가 봤는데 와 무려 구독자가 서너 명 더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또한 2개 올라 있고 때가 때니까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매년 100명씩 지금 제 채널에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다 칩시다. 100명, 1년에 100명. 그 중에 한 6, 70%가 이제 다 요때 10월, 11월, 12월 요때인 것 같아요. 댓글을 소개를 해줘야겠네. 보세요. 제나미는 좀 줄어들고 여기 보세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뭐 이런저런 글을 게시물 올렸었는데 보세요. 여기 스테디 C75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께서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2023년도 인문계 17번 논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글을 달았더니만 바로 이제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제가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려고. 근데 성균관대는 시험지가 없어요. 저도 부랴부랴 찾았어요. 2023년도를. 그 학교 입학처 거기 게시판에도 없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의 노고를 제가 훔쳐왔습니다. 거기 블로그인가 카페인가에 올려놓은 거를 제가 긁어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편집을 또 못하게 해놓고 또 뒤에다가 또 이제 학원인가 그거 이니셜을 박아놔가지고 좀 난처하더라고요. 이거 사용하는 게. 왜 이 문제를 궁금해 하시는지 그 내용까지 적어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시험지까지 구해다 주면 더할 나위 없고 예전에 그 누구야 경희대학교 한의예과인가요?
준비하시는 분 되셨나 합격하셨을 것 같은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은 저한테 막 다른 학원, 유력 학원 모의고사까지 저한테 PDF로 보내면서까지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채널을 좀 살려보겠다는 차원으로 정말 생판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고 이제 한번 같이 줌으로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흐지부지가 되더라고요. 뭐 제가 매력적이지 못했나 보죠? 강의하는 게 시간상 같이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다들 이렇게 편하게 수험생활만 할 수는 없는 분들이다 보니 일상도 있겠고 자기 뭐 알바도 있겠고 하다 보니까 시간 맞추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또한 굉장히 시간이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정말 바쁜 와중에 그 시간을 낸 건데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저 딸에는 굉장히 무상으로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그렇게 좀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기억? 뭔가 잘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모르죠. 또 언젠가는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 제가 또 제 의견을 또 수정할지. 어쨌거나 이제 17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게 왜 했냐면은 그때 이제 그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편입 영어에서 제일 자기가 좀 신경 쓰는 건 어휘다. 독해 같은 거는 정 잘 모르겠으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해석도 잘해줄 테고 정답도 잘 찍어내겠죠. 맞아요. 요즘에는 어떤 해설서보다 챗GPT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바쁘면 물론 저는 편입 영어를 강의하진 않지만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영어 소설을 함께 읽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번역 같은 걸 제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그런 걸 필요로 할 테고 그럴 때는 그냥 챗GPT한테 해석을 좀 맡겨놓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걸 제가 다 번역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해요. 그러면 챗GPT가 막 문제도 막 만들어주고 단어도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물론 제가 다 나중에 손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아무리 AI가 뛰어나지만 AI가 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언제라도.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 현장에서만큼은 내가 나의 힘으로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답만 구하면 된다라는 그런 경우는 좋겠지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힘, 능력을 갖다가 기르는 데는 챗GPT를 잘 활용을 해야지 그것만 참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17번 질문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미는 조금 줄어드세요. 논리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전형적인 편입 영어의 한 경향이죠. 수능 영어에도 빈칸완성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어 지문의 난이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빈칸의 그 경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면 수능 문제보다도 못하죠. 왜? 편입 영어는 출제자가 딱 이것을 답으로 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낸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너무나 이게 출제 의도가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랑 딱 맞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답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수능만큼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수능에서는 빈칸 완성이 4개고 단어, 구, 절, 긴절 이렇게 가는데 독해 지문도 많지도 않잖아. 편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 문제 맞는데 굉장히 공을 들인단 말이야. 더군다나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있는 유형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빈칸 완성에서 굉장히 오답 선택지 만드는데 공을 들인다고요. 근데 편입 영어는 일단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글이 자체가 어렵고 금방금방 오히려 풀이는 더 쉽다는 거예요. 풀이는. 이 경우가 딱 전형적인 케이스죠. 지문도 쉽고 하니까 이런 거는 제가 마치 챗 GPT가 된 것처럼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메모리, 퍼셉션, 그죠? 얘네들은 굉장히 다른 경험처럼 보이죠.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도 딱 느껴지지만 얘랑 쌤쌤이다라는 얘기로 이제 귀결되겠지. 자, 메모리는 뭡니까? 아이브의 장원영을 내가 지난번에 봤었어. 잊혀지지가 않아. 퍼셉션은 뭐죠? 고개를 딱 돌렸는데 빛이 번쩍 나면서 길쭉하게 아이브의 장원영이 있는 거예요. 어머 피부 봐. 어머 가늘어. 눈이 반짝반짝. 시, 지, 청각, 시각,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걸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게 퍼셉션이고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기억해내고 그때의 느낌을 되살리는 게 메모리죠. 당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경과학자들 역시도 유스터, 과거를 의미하는 조동사죠. 대절이라고 확신했었대요. 얘네들을 다르게 처리한다고. 기억, 지각. 근데 봐세요. 딱 뒤에 나오잖아. 1999년도에 우리 두뇌를 쫙 신경을 이미징하는 그런 스터디즈가 해봤더니만 이런 게 밝혀졌대요. 오직 센소리 퍼셉션, 이게 이제 퍼셉션을 담당하는 거죠. 이때에만 액티브 한다라고 활성화된다라고 생각되었었던 두뇌 구역들, 그러니까 퍼셉션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들 역시 기억의 리콜, 회상 중에도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담당하고 있는 두뇌 구역이 똑같다는 얘기는 같다라는 거네. 여기 큰 따옴표 안에는 읽을 표도 없는 거 아니야. 같은 얘기겠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뭔가를 재현하고 되살리고 하는 것이 과연 지각적인 어떤 재현, 내가 내 눈을 통해서 이 아이브의 장원영을 내 두뇌 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게 perceptual representation이죠. 그게 perception이죠. 이게 정말 다른 걸까? 라고 쌤이란 놈이 말했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쌤이 나와서 이 쌤이 누구야 하고 봤어요. 원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 지문이 퀀타인가? 무슨 그 신경과학 관련된 전문 웹진이 있더라고요. 웹사이트가. 거기에서 제일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따온 거야. 거기는 이 쌤이란 사람의 이름과 소속이 막 나와 있는데 그건 이 지문에서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린 거죠. 출제자가. 나 글레이드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단지 이거인 걸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겠나요, 이게? 야, 우리 내가 어떤 숲을 보고 되게 막 기억했는데 그 숲을 바라보는 지각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글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앞뒤 대목은 퍼셉션이에요, 그냥. 퍼셉션에 대한 설명이겠지. 이전에는 가능케 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글레이드를 보게끔 지각을 가능하게 해줬던. 근데 기억과 이
지각의 관계를 뭐의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글이에요. 두뇌, 신경활동. 신경활동의 recreation. 야, 기억이라는 거 우리가 지각하는 활동, 그 지각 활동을 되풀이한 거에 불과한 거 아니야? 내가 딱 아이브를 딱 보고 있죠. 그리고 보는 그런 신경 활동이 지금 장원영이 없거든요. 리크리에이션. 그걸 되풀이하는 거. 단지 대상만 없는 것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공간상의 흐릿함이 왜 나옵니까? 새로운 레벨의 복잡성, 뭐 단순한 복잡함,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단어들로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두뇌 하다 보면 뭐 학습, 우리 인간의 두뇌는 되게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라 그러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어떤 자극 조건에 맞춰서 두뇌가 계속 변화한다. 윤재남 대가리도 계속 변화한다. 플라스티시티. 지금 이런 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에 나와 있는 다른 소재의 단어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셔플된 왜곡, 뒤섞은 왜곡, 뭡니까 이게? 뒤섞은 왜곡? 왜곡이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재정리라고 뭐 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5번도 답이 될 수도 있겠네. 다시 지금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물어보신 분께서 혹시 4번하고 5번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나한테 물어봤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 디스토션의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본문에. 이 짧은 지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서 문제를 냈을까 싶지는 않아요. 저 단어를 그러니까 오답 선택지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문제를 만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겸사겸사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했었고, 두 가지 챗 GPT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답을 얻더라도 챗 GPT는 좋은 해설사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놈이건 공부를 못하는 놈이건 동일한 교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교재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공부를 잘하는 걸 보장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 동일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1등급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활용을 해야지 그게 그 교재가 빛이 나는 거지. 왜 학원이나 왜 교재 그 홍보할 때 보면은 다 합격한 사람 이것만 홍보하지 실패한 사람들의 그 명수가 몇 명인지는 절대 얘기 안 하잖아. 무슨 편입, 무슨 편입. 실패자 수가 몇 명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합격자 수만 얘기하지. 합격자 수가 100명이면 실패자는 1000명, 10,000명이겠지. 합격자가 많을수록 실패자는 더 많을걸요? 두 번째, 간혹 저희 채널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는 문항 번호 얘기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지만 어떤 이유, 나 이런 게 좀 궁금하다 라든지 아니면은 제 이메일 다 아시잖아요. 리시스트라타 네이버닷컴 그쪽으로 이렇게 문제와 함께 아니면 우리 게시물에다 아예 올려. 그냥 게시물에 못 올리나 사람들이. 제 그 주 채널에는 게시물을 사람들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올리지 못하지만 아니면 제 개인 카페, 제 개인 그 카페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윤재한 치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뭐 글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처럼 카메라를 켰으니까 오늘 강의는 좀 잘 된 거 아닌가요?